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스에서 수입한 영어권에서 어, 수입한 하이퍼, 히퍼라는 접두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용도가 주로 그 의학이라든가 과학 쪽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생활에서는 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마 알아두면 쉽죠. 다른 것들이 의미 있는 자체는 뭐뭐 어디 아래에 under, beneath, 뭐 below 등에서 대표되는 컨셉은 이렇게 뭐뭐 아래에 이런 뜻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거였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로 해당되는 것이 hypothesis라고 해서 가설이라는 뜻이죠. hypothesis. 이런 단어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니까 한번 다시 그림을 그려볼까요? hypothesis 하면은 요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뭐 아래에 뭐 이런 말이고 th라는 거는 어디든 뭐든 놓다 뭐 이런 뜻이죠. SIS의 뭐 대표적으로 그리스 단어 쪽에서 보면은 그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니까 뭐뭐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다가 놓는 것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가설 어떤 이라는 뜻, 그러니까 어떤 것을 증명하진 않았지만 어떤 논리 기초에 놓고 그 위에다 이제 어떤 논리를 쌓는 걸 가설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이 하이포테시스라는 거는 몸 아래에 놓는 거기 때문에 집 같은 거라든가 건축물 지을 때 그 바닥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기초 공사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하이포테시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출발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우리 빌딩을 지으려면 이게 땅이 있으면 땅 밑에다가 이렇게 그 밑에다가 공사를 하죠. 이렇게 또 넓적한 돌 같은 거를 놓고 이 위에다가 이제 뭐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그 기초공사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기초공사인데 요 저 건축물 아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건축물 아래에다가 이런 돌 같은 거라든가 기초물을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는 되게 단순해요. 하이파타시스. 그래서 처음 우리가 낯설어서 그렇지 이 뜻을 알기만 하면은 뭐뭐 밑에다가 놓는 거. 근데 그 살만 살짝 붙이면은 원래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밑에다 놓는 건데 이건 어떤 논리 맨 바닥에다가 깔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 자체도 이렇게 바닥이 있으면은 맨 밑에다가 베이스를 깔아주고 베이스 지금 놓는 거잖아요, 그죠? 하이포테시스. 그래서 논리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쭉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 맨 밑에다가 놔주는 거, 하이포테시스. 하이퍼가 그 밑에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이포테시스를 동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런 건 다 그대로 흔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요것만 hypothesize. 요것만 D로, IJT를 붙이면 뭐 어떤 가설을 세우다, 뭐 이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hypothesize. HYPO가 뭐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용어에 많이 들어가지만 어떤 가설을 세우다라든가 어떤 다음에 나오는 뭐 어떤 위선자라든가 위선 이런 말들은 뭐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우리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말이 그런 거는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 과학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데 어떤 게 있냐 하면 우리가 하이퍼다믹이라고 그래서 매니아 뭐 이 정도 의학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처방약 같은데 뭐 많이 쓰겠죠 이런 말들을 전부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HYP가 들어가서 전부 뭐뭐 언더 뭐뭐 밑에라는 뜻이죠. 어떤 수준 밑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하이퍼텐션 하면은 저혈압이에요. 저혈압. 일상에서 우리 저혈압, 고혈압 많이 쓰잖아요. 고혈압 하면은 뭐 하이퍼텐션인데 그 위에다가 HYPO 대신에 HYPR 붙이면 요거는 오버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상보다도 위쪽으로 그런 거고 요거는 하이퍼라는 정상보다 아래쪽으로 텐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장력이라는 또 팽팽함이라든가 이런 뜻인데 혈관 자체가 그 어떤 얼마나 팽팽한가를 따지는 사람들이 텐션이라는 거 우리는
압력이라고 했는데 뭐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압력이라는 것도 혈관 쪽에다가 얼마나 많이 그 외쪽으로 바깥으로 압력을 주느냐 이런 건데 그런 걸 뭐 텐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어떤 바깥으로 이렇게 피의 압력이 정상보다 아래쪽이면 하이퍼텐션이고 위쪽이면 하이퍼텐션이고 그렇게 되겠죠. 하이퍼더믹이라는 것도 그 밑에라는 뜻인데 여기 DRM이라는 것이 스킨이에요. 피부 이렇게 우리 몸을 보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뭐 뼈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요 스킨 자체가 덤이죠. 여자들 화장품 선전에 보면 DRM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화장품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음부터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DRMA라든가 DRM이 들어가서 피부를 뭐 어쩌고 저쩌고 스킨 어쩌고 저쩌고 할 때 DRM이 들어가는 상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자, DRM은 요러한 스킨, 덤, 그죠? 요거 밑에 피하죠. 피하. 우리가 보통 피하 그러면 피가 바로 스킨이고 요거는 아래라는 얘기죠. 피하 주사를 놓다. 코로나 주사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피부 밑으로 바늘을 꾹 찔러 가지고 주사를 놓다. hypodermic injection 하면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퍼매니아를 한번 볼까요? 하이퍼매니아라는 거는 매니아라는 거는 좀 지워볼게요. 지저분하니까. 하이퍼매니아라고 할 때 이거는 뭐 어떤 아래라는 뜻이니까 언더라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한번 잡아놓고 매니아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매니아와 본래 뜻하고는 좀 다르죠. 일본하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매니아 그러면은 어떤 열혈팬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뭘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뜻이라서 그렇게 뭐 정신병적으로 이런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데 본래 매니아라는 거는 병적으로 어떤 것에 집착하는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걸 매니아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경조증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어떤 우울증 환자라든가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분들 보면은 이렇게 곡선을 그죠. 이렇게 해서 이쪽 매 정신 상태가 이렇게 업된 상태하고 이렇게 밑으로 다운된 상태가 있는데 맨 위에 올라간 상태가 바로 그 매니아라고 할 수 있는 막 기분이 업돼 가지고 자신만만하고 말도 많고 좀 약간 흥분된 상태. 마음이 그냥 업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밑에 떨어진 부분이 디프레션 됐을 때 어떤 우울증, 막 죽고 싶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경조증 요거는 매니아보다 아래에 있는 거니까 매니아보다 요거보다 더 하이퍼매니아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요 정도 상태에서 있는 정신적인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매니아 어떤 그 주증까지는 올라간 건 아니고 그보다 약간 밑에 떨어진 상태 이런 거를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평상시 우리가 사실은 뭐 이런 매니아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이들 우리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죠? 어쨌든 그 하이퍼매니아라는 것들 하이퍼라는 것이 뭐뭐다 아래에 있다는 걸 한번 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포크레이트. 히포크레이트라는 거는 위선자라는 말이죠. 위선자. 여기서도 히포가 나오는데 이건 언더라는 말이고 요거는 크레이트 하면은 그 본래는 그 채를 치다 시프트라는 말도 되는데 채를 치다 뭐 여기다가 그 관찰하다라는 observe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채를 쳐서 어떤 알곡과 돌멩이 같은 거를 분리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넣을까 저기에 넣을까 결정한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채를 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채를 치면서 관찰한다거나 뭐
또 그걸 또 분리한다거나 해서 나중에 어떤 일을 결정해서 심사해가지고 이건 이쪽에 버리고 이쪽은 통에다 넣고 뭐 이런 결심을 하겠죠. judge, 심사를 하겠죠. 뭐 이런 뜻이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great. 그렇다면 hypocrite라는 거는 이렇게 채를 쳐가지고 이렇게 채를 쳐서 흔들겠죠.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치면은 밑으로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죠? 알곡이 떨어지고 맨 위에는 그 돌멩이만 이렇게 남겠죠. 자, 근데 이렇게 히포크리시라는 것이 왜 위선자가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원래 히포크리트라는 거는 그리스에서 처음에 히포크리시라는 거는 처음에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연극 배우였어요. 연극 배우였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위선자라고 바뀌었죠. 참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뭐 이렇게 처음에 연극 배우라는 거를 모르셔도 되긴 돼요. 근데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고대 그 정치계 쪽도 굉장히 경쟁이 심했나 봐요. 어느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마 항상 인자한 모습을 띤 그 역할을 맡았나 봐요. 그런 가면을 이렇게 쓰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가면을 이렇게 그걸 하는 마스크를 쓰고 아마 연극을 했나 봐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인간성은 뭐 별로였나 봐요. 항상 이런 좋은 역할을 하고 가면을 쓰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가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하고 경쟁이 되는 사람이 이 사람 보고 야, 네 정체를 밝혀라. 그런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처럼 하면 안 된다. 이 위선자야라고 일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면을 쓴 연극 배우가 본래 모습이 아닌 위선자, 자기 본래 모습이 아닌 거를 자기 모습처럼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하는 위선자로 의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미.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본래 뜻은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채를 쳐가지고 곡물을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것이 본래 문자적인 의미인데 그것이 어떻게 연극 배우가 됐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고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채를 치면은 어떤 사람이 채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수북히 쌓아놓고 이게 채죠. 이렇게 채가 있으면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거는 저 이쪽에다가 축을 놔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은 밑으로 이제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건데 이런 그 채를 쳐서 이렇게 한다는 행위 자체는 어떤 사실을 이렇게 입증해서 다른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치고 나면 여기 돌멩이는 이렇게 위에 남고 알곡만 이렇게 여기 이제 남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섞인 게 아니냐, 돌이 섞인 게 아니냐는 거를 싹 갈라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어떤 해코지하려고 했던 뭐 질문이나 아니면은 법정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했던 그런 질문을 무색하게 하는 공방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가 사실은 채를 친다는 의미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법정에서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질문이라든가 또 어떤 의심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채를 쳐서 입증해 보이듯이 answer 해준다는 의미가 생겼고 이것이 좀 더 진화돼서 무대에서 상대편과 함께 스테이지에서 상대편 배우와 주고받고 answer하는 거는 어떤 이 사람이 물어보면 답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진화해서 무대에서 answer하는 사람 무대에서 뭐 주고받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 액터죠, 뭐 연극 배우. 그런 오랫동안의 시간이 걸리면서 이런 뜻으로
바뀌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치적인 서는 다툼, 경쟁을 하면서 어떤 그 영국 배우에게 일침을 가했던 그런 말이 또 영향을 미쳐서 얼마나 그 통쾌하거나 뭐 시원했겠어요. 이 위선자야 가면을 벗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참 복잡하네요. 그죠? 기억하실 필요는 뭐 없었겠습니다만 희미하게 그래도 히포크레시라는 거는 뭐 그런 역사성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숨어 있었다. 그런 뜻을 아시면 되고 오늘 이런 말씀을 구질구질하게 좀 많이 드렸던 거는 사실 숨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히포크리트 할 때 요 부분이 아까 채를 친다, 채를 쳐서 또 관찰을 하고 그거 또 채를 쳐서 옥석을 가리죠. 돌멩이와 뭐를 세퍼레이트하고 그다음에 decide 하죠. 요거를 일련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요게 중요한 건데 시프트에서 관찰하고 관찰해야 되겠죠. 눈으로 보려고 했던 거니까. 그다음에 밑으로 떨어지고 위에는 돌만 남고 그 밑에 있는 돌은 저쪽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말곡은 이쪽 봉투에다가 디사이드 결정을 해야죠. 버릴 건지 안 버릴 건지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데 이것이 또 이제 그리스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로마 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처럼 수입되는 것처럼 이것도 라틴 계열로 가면은 이렇게 모양이 살짝 바뀌면서 뜻은 뭐 거의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뭐 크리트 같은 것이 뭐 크라이트 같은 건 좀 흔적이 남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바뀌었죠. 앞뒤가 바뀌었다거나 그래서 요게 얽힌 단어를 한번 꼭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단어 중에서 한번 그 관심을 갖는 게 컨선이라는 단어를 꼭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사전을 보거나 이렇게 찾아보면 의미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또 뿌리가 같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컨선이라는 단어 자체는 한마디로 또 던지기는 뭐한데 어원적으로 일단 풀어볼게요. 우리가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함께죠. 컨은 함께인데 CER에는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프트에서 separate 뭐 이 정도까지 한번 의미를 생겨보자. 아까 여기 물론 관찰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판단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함께 채를 친다. 그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뭐를 함께 놓고 치느냐. 처음에 이렇게 툭 퍼가지고 채 올려놓을 때는 완전히 쌀덩어리 밀가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젓것이 섞여 있는 채를 푹 넣은 다음에 채를 치는 거죠. 채를 치는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 건데 컨선이라는 거는 그 의미를 알려고 그러면 약간의 스토리를 만들면 되겠네요. 어떤 스토리냐면은 어떤 사람이 채를 이렇게 치고 있고 채를 치죠. 이렇게 고정이 되고 이제 위로 이제 떨어지는 거고 여기 동네 사람 하나가 한 사람이 있고 동네 사람 B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채를 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다음에 여기 관리가 한 사람 서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관리는 C라고 하고. 그 채를 쳐서 전에 옛날에는 곡식을 세금으로 냈잖아요. 화폐 대신에. 그러면은 그 무게로 쟀을 텐데 그 알곡에다가 약간의 돌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섞어서 넣으면은 그 무게를 더 나가게 하니까 그거를 감독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네 이 사람 농부에게 야, 네 거는 항상 무게가 더 나가더라. 나중에 보면은 돌멩이도 좀 있긴 있던데 오늘 검사 좀 나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네가 이번에 세금을 내려고 했던 알곡 중에서 이렇게 알곡이 이렇게 봉투가 세금을 내려고 했던 건데 B 보고 야, 네 친구니까 네 친구 알곡을 보여주고 에이 너는 한번 흔들어봐. 그럼 내가 눈을 한번 볼게. 증거를 대봐. 뭐 이렇게 됐죠. 시프트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결정하거나 그러겠죠. decide 하거나. 됐다 안 됐다. 너는 깜빵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자 이런 상황극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컨선이라는 것이 함께 뭐와 함께냐면은 모래라든가 돌 그거와 뭐 쌀이면 쌀 곡물하고 함께 넣어서
시프트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채로 걸어서 옥석을 가리겠다는 얘기인데 컨선은 그런 어원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어떤 말이 생겼냐면은 이 사람은 얼마나 이 컨선 한다는 행위 자체가 그 결과가 불안하겠어요. 걱정이죠. 불안, 걱정, 뭐 우려가 되겠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일은 용무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나 밝혀내는 건 하나의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친구 B는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람처럼 불안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일이 아니라 관심은 가요. 관심은 가는데 관심사. 그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자기는 보조해 줄 뿐이죠.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컨선하라고 하는 이 주체, 이 농부, 세금을 내는 이 농부 입장에서는 불안스럽고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또 이것이 집안일인가 미래 관계가 돼요. 이 사람도 물론 관계는 되겠죠. 잘 밝혀내면은 진급을 하거나 잘 밝혀내지 못하면 강등을 하거나 자기 어떤 미래와도 관계가 되죠. 관계 관련. 자, 여기서 이 하나하나 지금 그 상황극으로 따져보면은 쉽게 풀이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 있으면은 불안과 걱정과 왜 사건이 되게 되는 건지, 왜 이것이 관련과 중대사가 왜 얽힌 건지, 관심이 왜 되는 건지 하나도 안 맞아요. 뜻이 안 맞아 들어가요.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니까 컨선이라는 거는 그 컨이 함께인데 돌멩이와 뭐를 섞어 같이 넣어서 시프트 하는 그런 상황이거나 본래는 그러다가 뜻이 이런 뜻이 됐고 사실 동사로 하면 여기서 하나씩 빼먹으면 돼요. 걱정이면 걱정을 하게 하다, 걱정을 하게 만들다. 중대사가 있으면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고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되다. 하나는 다 마찬가지야. 뭐 관심사가 있으니까 관심을 끌다, 관심을 갖게 하다. 여기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컨선이 중학교 단어고 하지만 뜻이 굉장히 그 제각각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우리 매일 영어를 쓰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오늘 그 히포크레이트처럼 그 크리가 어근이 그런 거를 했을 때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한번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원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 컨선을 해봤으니까 한번 디선도 한번 해볼까요? 디선 뭐 너무나 컨선에 비하면 쉽죠. 컨선을 한 다음에 컨선이라는 어원적인 행위를 한 다음에 함께 놓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겠죠. 디선이 나오는 거죠. 이 채를 쳐가지고 밑에 이렇게 돌멩이만 남고 곡식만 남은 A와 B를 이렇게 구분을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라고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 있죠. this라는 것은 apart라는 말이고 CER에 있는 거는 그래서 아까처럼 shift나든가 뭐 그 observe라든가 그 다음에 separate 이런 말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말 자체로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있던 거를 뚝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분리해서 세퍼레이트 한다는 얘기죠. 세퍼레이트하고 뭐 본다는 얘기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요거 챙겼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때는 관련되는 거 챙겨야 되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이것도 나누어서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채를 칠 때는 구체적 행위가 있어서 그렇죠. 이거는 보면은 뒷선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채로 보면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그맣게 바글바글 사람이 있어도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자기 애기라든가 애인이라든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그런 걸 알아차린다든가 뭐 인식하다.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인사를 안녕 좋은 아침 그랬는데 쌩 깐다 그러면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이상하다. 난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듯이 뒷상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알아내는 거죠. part. 달라졌잖아요. 그죠? 떨어뜨려서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거와 전 상황과 이 상황이 확 틀려진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 하이포 또는 히포, HYPO가 뭐뭐 아래라는 개념이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일상 단어와 또 의술 뭐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기본적인 개념들만 한번 짚어봤습니다. HYPO가 들어가는 히포크레시라든가 하이포타시스 이런 단어들 이번 기회에 보면 그래서 그런 뜻이 됐구나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한여름 더운데 자 건강 챙기시고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